좋아요, 구독! 또 이번엔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좀 때이른 혹한기를 맞았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오늘은 JYP 엔터에서 좀 소식이 들려오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3% 정도의 강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빌보드 200 차트에서 스트레이키즈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주가 하락의 경우에는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앨범 판매량 이제 거기서 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만큼 이제는 그렇다면 연말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중국 쪽의 앨범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 분명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인데 네. 만약에 이제 그게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럼 공격적으로 볼 수 없다면 무엇을 이제 확인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밸류가 비싼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매출 성장을 강하게 하거나 이익 성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야지만 현재의 밸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장이 만약에 그 음반 판매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 종목의 밸류는 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뭐 하염없이 떨어져서 다시 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금리의 고밸류 종목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 JYP 엔터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강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10월부터 이미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서 가격 부담이 일정 부분 사라진 건 사실인데 그런데 가격 부담은 사라졌지만 거기에 매출이나 이익률까지 같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매출과 이익률은 유지된 상황에서 주가의 부담만 사라졌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건망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한 뭐 9월, 10월 초 정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JYP를 중심으로 강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쪽의 그 대량 물량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있지만 돌아온다고 해서도 예전 수준과 같이 플랫하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숫자가 올라야 됩니다. 네. 외형은 무조건 올라야 되고 마진은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의 신규 베팅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0만 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스윙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외형 성장 혹은 마진율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견조하게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통해서 그러한 확인이 나타나는지를 좀 더 검증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검증해야 되는 시기에 만큼 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 로봇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촉진법이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로봇을 뭐 길가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증시 입성 후에 그다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다시 또 강세가 연출되는 모습이긴 한데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 60억 이상의 적자를 발표하는 등 사실 그렇게 실적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그럼 외형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뭐 불가피한 요인인지 궁금하고요. 그래도 지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저점을 점차 높여가는 과정이긴 한데 신규로 지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서비스 로봇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비스 로봇 확산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누군가 강하게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경기도 꺾이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과연 필요 이상의 수요까지 확산시킬 수 있느냐는 조금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선 좀 더 확실한 숫자를 바탕으로 가고 있는 SPG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네.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소위 이제 신규 상장주로서 최근에 단기 물량 소화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외형이 성장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적자도 조금 감안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도 여전히 적자
그다음에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는 대장주가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의 대장주는 저는 오히려 SPG처럼 그래도 일정 부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눈에 띄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서비스 로봇 쪽은 아니고 소위 이제 생산 로봇을 만들고 있는 환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물론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중국의 추가적인 생산,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로봇 관련주가 과연 공장형 로봇은 계속 조정받고 서비스 로봇만 계속 강세로 갈 것인가?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SPG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장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는 네. 기관 매수입니다.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오르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빠집니다. 오늘도 기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르고 네.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 매수 핵심 포인트는 연기금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네. 따라서 뭐 중소형 테마주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중후장대 종목군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의 접근이 저는 지금 구간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중후 장대 기업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뭐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엔터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뤄봤던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전히 저는 지금 봐야 되는 업종은 반도체가 주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의 중심도 반도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반도체는 21일 날 있을 반도체 ETF 출시 이후에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때 매수할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미세화 공정에 필요한 이런 소재를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소재 업체는 지금 증산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네. 가동률만 올려도 일단 소재는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산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기서 더 최악의 국면으로만 가지 않으면 지금 소재 쪽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지금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있지만 소재 쪽은 조금 다르다. 거기에 특히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소재는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원익 QNC나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가져온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군들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중에서 솔브레인을 골랐고 목표 주가는 이 종목의 PB 기준으로 한 3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3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네.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일단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손절을 조금 짧게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